중사님, 제발. 로프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죠. 100m 아래 바위에 부딪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만세나 외쳐봐라, 한지연! 위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꿈꿔온 군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겨울까지 제가 특전사에서 겪었던 일들이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2018년 28살에 저는 대한민국 특전사 산악부대의 첫 여군으로 배치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여자가 왜 특전사를 가려고 해? 편한 부대 많은데 굳이 그런 데를 왜? 하지만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현직 특수전 사령관 한준호 중장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군복을 보며 자랐습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전투복, 가슴에 달린 훈장들, 그리고 아버지의 굳은 표정. 아빠, 나도 군인 될 수 있어? 지연아, 군인은 힘든 직업이란다. 그래도 하고 싶어.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아버지 힘으로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대할 때 철저히 신분을 숨겼죠. 아무도 제가 사령관의 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지연아, 특전사는 정말 위험해. 다른 부대는 안 되겠니? 아버지도 평생 군인으로 사셨잖아요. 저도 진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예, 아버지. 그렇게 저는 홀로 특전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련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새벽 5시 기상부터 밤 11시 취침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20kg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고 로프 하나의 의지에 절벽을 내려가고 영하의 날씨에 야간 행군을 했죠.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체력 시험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기준을 통과했고 사격 실력도 상위권이었어요. 드디어 특전사 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자락의 산악부대. 대한민국 최정예 중에 최정예 부대였죠. 배치 첫날 저는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초병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여군이. 여기 처음인데요? 예, 오늘 배치받았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를 지나가던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중대장실에서 김태훈 소령을 만났습니다. 38살의 베테랑 장교였죠. 한하사, 솔직히 말하지. 난 여군을 이 부대에 받고 싶지 않았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상부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 최민정 중사한테 배속시키겠어. 그렇게 저는 최민정 중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33살의 최 중사는 특전사에서 전설이었어요. 여군 최초로 공수 강화 500회를 달성한 사람. 각종 산악대회에서 우승을 휩쓴 사람. 저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제 기대는 첫 만남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 중사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지연? 예, 중사님. 나이가? 28입니다. 나보다 5살 어리네. 편하게 말할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너 특전사가 뭔지 알아? 예,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입니다. 틀렸어. 여긴 지옥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는 감정이 많아서 전투에 약해. 동료가 죽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지. 저는 닥쳐. 내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마. 최 중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우리 부대 명예가 떨어질까봐 걱정이야. 그날 오후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훈련은 20km 완전 군장 행군이었어요. 배낭 무게만 25kg. 저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최 중사는 계속 뒤에서 소리쳤죠. 한지연, 더 빨리. 꾸물거리면 전우들 다 죽는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초과. 5분 늦었어. 사실 5분 초과는 허용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식사 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빈속으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옆 침대에 누워있던 박하영 하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최 중사님. 원래 저래. 특히 여자한테 더 독해. 하영이는 저보다 1살 어린 27살이었어요. 순하게 생긴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죠. 본인이 여자라서 더 증명하고 싶은가 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훈련. 암벽 등반, 로프 하강, 야간 행군, 생존 훈련. 최 중사는 저에게만 유독 가혹했어요. 장비 점검할 때마다 트집을 잡았고 식사 순서도 항상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한지연, 배낭 제대로 쌌어? 예, 중사님. 풀어봐. 다시 확인해. 매번 풀었다 다시 싸야 했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쉬는 동안 저만 혼자 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요. 점점 부대원들도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중사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식당에서도 혼자, 훈련장에서도 혼자. 침묵의 벽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아버지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 다짐만이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최 중사의 괴로움은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어느 날 아침 장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자신의 배낭과 장비를 펼쳐놓고 검사를 받았어요. 최 중사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한지연, 로프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정리된 로프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최 중사는 로프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매듭이 엉망이잖아. 중사님, 저는 규정대로. 닥쳐. 다시 해. 주변 대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외면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시 로프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됐습니다. 아직도 엉망이네. 오늘 점심시간에 혼자 연습해. 그렇게 점심을 거른 날이 일주일에 3번은 됐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더 힘든 건 고립감이었어요. 식당에 가면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옆 사람이 일어나고 말을 걸면 대답이 없었죠. 하영아, 오늘 훈련 힘들었지? 하영이는 저를 흘끔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중사가 멀리서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훈련도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암벽 등반 훈련이 그랬죠. 설악산의 가파른 바위를 맨손으로 오르는 훈련이었어요. 높이가 50m는 좋게 됐습니다. 한지연,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가. 예, 중사님. 저는 로프를 몸에 묶고 바위에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바위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간쯤 왔을 때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간 몸이 허공에 떴어요. 으악! 로프가 저를 붙들어줬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래서 최 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집중 안 해? 전투에서 그러면 죽어. 저는 다시 바위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 중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오버.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와. 네. 저는 그날 3번을 올랐다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엔 손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의무실에 갔습니다. 군의관이 제 손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이게 무슨 손이에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했어요? 훈련하다가. 훈련도 정도껏 해야죠. 이러다 감염되면 큰일 나요. 군의관은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이틀은 쉬세요. 제가 중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저는 쉴 수 없어요. 군의관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훈련에 참가했어요. 최 중사가 제 손을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 손으로 뭘 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은 로프 하강 훈련이나 해볼까? 로프 하강은 손의 힘이 가장 많이 필요한 훈련이었어요. 30m 절벽을 로프 하나에 의지해 내려가는 거였죠. 저는 로프를 잡았습니다. 순간 손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절벽 끝에 섰을 때 아래가 아득했습니다. 뛰어내려. 최 중사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허공에 떴어요.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몸을 잡아줬습니다. 손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계속 내려갔어요. 마침내 땅에 발이 닿았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시간 오버. 다시 올라가. 네. 저는 그날 5번을 오르내렸습니다. 마지막엔 손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훈련이 끝나고 막사로 돌아왔을 때 하영이가 제 손을 봤습니다. 지연아. 이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병원 가야 해. 하영이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사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냐고, 왜 모두가 최중사 편이냐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혼자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샤워실에서 울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틀 뒤 최 중사가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야간 산악훈련 있어. 전원 참가. 야간 산악훈련은 가장 위험한 훈련이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설악산을 오르는 거였죠. 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야간 훈련? 이번 달에 벌써 2번째잖아. 왜 이렇게 자주 해? 최 중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불만 있어? 특전사가 편한 줄 알았어?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최 중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연, 내가 선두로 가. 예, 중사님. 선두는 가장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길을 개척하며 가야 하고 위험 요소를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훈련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악몽을 꿨어요. 어둠 속에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꿈. 손을 뻗어도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꿈.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훈련만 잘 넘기면 돼.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대원들이 하나둘 집결했습니다. 최 중사가 제 앞에 섰어요. 준비됐어? 예, 중사님. 좋아. 그럼 출발하자.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거라는 걸요. 여러분,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밤 11시. 설악산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어요. 저는 선두에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최 중사와 하영이 그리고 5명의 대원들이 따라왔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1월의 산은 이미 겨울이었거든요. 1시간쯤 올랐을까요? 최 중사가 멈추라고 손짓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모두가 배낭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어요. 저도 배낭을 내려놓으려는데 최 중사가 말했습니다. 한지연, 너는 저쪽 바위 쪽 가서 지형 확인해봐. 예, 중사님. 저는 헤드랜턴을 켜고 걸어갔습니다. 바위 지대였어요. 발 아래로 자갈이 우르르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최 중사와 하영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중사님? 여기 지형이 좋네. 로프 훈련하기 딱이야.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요? 야간에 로프 훈련을요? 왜? 무서워? 최 중사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좋아. 하영아, 로프 가져와. 하영이가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최 중사가 로프를 제 허리에 묶기 시작했어요. 매듭이 이상했습니다. 군용 매듭이 아니었어요. 중사님, 이 매듭은. 닥쳐. 내가 하는 대로 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로프가 허리를 조였어요. 이제 저기 바위 끝까지 가봐. 최 중사가 가리킨 곳은 절벽 끝이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으로는 아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중사님, 여기는 위험합니다. 위험? 특전사가 위험을 무서워하면 어떡해? 저는 천천히 바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 떨어졌어요. 한참 후에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 100m는 되는 것 같았어요. 더 가봐. 끝까지. 네. 저는 바위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등을 떠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으악. 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로프가 팽팽해지며 몸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발은 이미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중사님. 위에서 최 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특전사라고. 공포를 극복해봐라. 저는 로프에 매달린 채 허공에 떠 있었어요.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제발. 올려주세요. 특전사 만세나 외쳐봐라, 한지연. 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중사뿐만 아니라 하영이도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괴롭힘이었죠. 여자 특전사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 로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래로 흔들렸어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절대로. 저는 로프를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중사님, 제발. 뭘 제발? 내가 특전사 오겠다고 했잖아. 최 중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원래 전투에 약해. 감정이 많거든. 저는. 뭐? 말해봐.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영아, 로프 좀 더 풀어봐. 예, 중사님. 로프가 더 풀렸습니다. 저는 몇 미터 더 아래로 떨어졌어요. 으악. 바위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팔과 다리에서 피가 났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처음으로 애원했습니다. 자존심도 자부심도 다 버렸어요. 살고 싶었거든요. 살려달라고? 그럼 뭐 하나 시켜줄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특전사 그만둔다고 소리쳐봐.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못해? 저는. 빨리 안 해? 로프가 또 풀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싫어요. 저는 특전사예요. 뭐라고? 저는 군인이에요. 포기 안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죽더라도 제 신념만은 지키고 싶다는 걸요. 최 중사가 비웃었습니다. 미쳤네. 진짜 미쳤어. 하영아, 로프 좀 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거기 누구야?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중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훈련 중입니다. 훈련? 이 시간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뭐? 거기 누가 있어?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저를 비췄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남자는 재빨리 로프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위로 끌려 올라갔어요. 마침내 바위 위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남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원사 계급장이 보였어요. 이도현 원사입니다. 순찰 중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죠? 최 중사가 급히 변명했습니다. 원사님, 이건 야간 로프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이게 훈련으로 보여요? 이 원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손을 봤습니다. 피투성이었죠. 로프 매듭도 엉망이고 안전 장비도 없고. 원사님 오해십니다. 오해? 지금 이 여군이 죽을 뻔했는데 오해라고요? 이 원사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이 원사. 긴급 상황 발생. 설악산 북쪽 능선 즉시 구조대 출동 요청합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원사님 그건. 닥치세요.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되지? 아버지한테도 알려질까?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노였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30분 후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헬기에 올랐어요. 날아오르는 헬기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선 최 중사와 하영이가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간호사가 제 팔에 링거를 꽂았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의사가 들어와 제 상처를 확인했어요. 팔과 다리에 찰과상, 손에 열상. 다행히 골절은 없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겁니다. 며칠은 푹 쉬셔야 해요. 의사가 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군대에서, 그것도 특전사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도현 원사가 들어왔어요. 한하사 괜찮습니까? 네. 원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원사는 의자를 끌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20년째 이 부대에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걸 봤죠. 하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하지만 이 원사의 눈빛을 보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원사님, 사실은 저는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최 중사의 괴롭힘, 부대원들의 외면, 그리고 오늘 밤의 일까지. 이 원사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원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일을 덮지 말아주세요. 이 원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됩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지만 당신이 더 힘들어질 수도. 괜찮습니다. 저는 각오했어요. 이 원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까지 특전사를 고집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제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며 사셨죠. 그래서요.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당당한 군인이요. 저는 아버지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버지를 두셨군요. 네. 그럼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사가 나가고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설악산 위로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한 하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부대장님이 직접 오신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령관님이 오신대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특수전 사령관님이 직접 헬기 타고 오신다고. 아버지가. 제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아버지가 사령관이라는 사실이. 30분 후 병원 옥상에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호크 헬기가 착륙했어요.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죠. 사령관님이 왜 직접 오시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명이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 이쪽입니다, 사령관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서 있었어요. 전투복을 입은 아버지. 가슴에 달린 별 3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눕혀 있어라.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 사령관님의 딸이었어?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어요. 잠시 나가주십시오. 방에는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제 힘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너는 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연아,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아버지, 제발. 뭐? 이 일을 덮지 말아주세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냐?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 돼요.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하지만 그러면 너도 힘들어진다. 괜찮아요. 저는 군인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예? 앞으로는 혼자 견디지 마라. 힘들면 나한테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오후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온 거예요. 헌병대와 기무사 요원들도 함께 왔습니다. 절벽 현장이 봉쇄됐고 로프와 장비들이 모두 증거물로 압수됐죠. 최 중사와 하영이는 즉시 격리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했어요.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실을 밝히는 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몸의 상처는 나아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거든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로프가 끊어지는 꿈.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도현 원사가 매일 찾아와 주었거든요.
한하사, 오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좋아졌습니다, 원사님. 다행이네요. 제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병대, 기무사, 법무실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다른 피해자도 나타났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이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전에 같은 부대에 있었던 여군입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전에도? 네. 하지만 그때는 묻혔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역했습니다. PTSD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사령관님이 직접 나섰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부대장과 법무관도 함께 왔습니다. 지연아, 내 진술이 필요하다. 예, 아버지. 법무관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배치 첫날부터 절벽에 매달렸던 그날 밤까지. 식사를 거른 이야기, 손에서 피가 난 이야기, 부대원들이 저를 외면한 이야기. 말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로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원사님이 구해주셨습니다. 법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세한 진술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재판이요? 네. 최 중사는 군형법 위반으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임시 숙소에 머물렀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 조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오늘 부대에 가봐야겠다. 왜요, 아버지?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대원들 앞에서 발표할 거야. 제가 가도 될까요? 그래야지. 너도 들어야 한다. 오후 2시 저는 부대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전 부대원이 모여 있었어요. 수백 명의 눈길이 저를 향했습니다. 어떤 눈빛은 동정적이었고 어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어요. 강단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전 부대원 차렷. 부대장의 구령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나는 특수전 사령관 한준호 중장이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이 부대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한지연 하사가 야간 훈련 중 절벽에 매달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는 최민정 중사와 박하영 하사의 계획적 가혹행위로 밝혀졌다. 최 중사와 하영이가 강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2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군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다. 그때 피해자는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했고 결국 PTSD로 고생하고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특전사의 모습이냐?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냐? 강당이 숙연해졌어요. 강함이란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다. 강함이란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다.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지연 하사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벽에 매달린 순간에도 그녀는 외쳤다. 나는 특전사다. 나는 군인이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군인의 모습이다. 아버지가 최 중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민정 중사, 박하영 하사. 너희는 군인의 자격이 없다. 두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구속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한다. 헌병들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최 중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명심해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군인의 의무다. 경례. 모든 부대원이 경례했습니다. 저도 함께 경례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부대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몇몇이 제 앞에 멈춰 섰어요. 한하사. 미안합니다. 저희가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대 밖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무거나요. 오랜만에 밥 음식이라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부대찌개 2개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지연아. 예, 아버지. 후회 안 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다. 알아요. 재판 과정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 길이 맞다고 믿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대찌개.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왜 특전사를 지원했는지 아세요? 글쎄. 나 때문 아니었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멋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뭘?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자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군대에서는 더하죠. 하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연아. 아버지, 저 이제 알아요. 진짜 강함이 뭔지. 그게 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요. 포기하지 않는 거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앞으로 제가 힘들어해도 바로 도와주지 마세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냐? 저는 제 힘으로 이겨내고 싶어요. 물론 정말 위험할 때는 도와주셔야겠지만. 지연아, 하지만. 아버지,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길은 제가 걸어갈게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정말 힘들면 꼭 말해라. 예, 그럴게요. 다음 날부터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법무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하사 재판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용기 내주세요. 당신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건 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야. 모든 피해자를 위한 싸움이야. 일주일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군사법원 청사. 저는 법정에 들어섰어요. 방청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대원들, 기자들, 그리고 아버지.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어요. 피고인 최민정, 박하영을 입장시키시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최 중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한지연을 증언대로.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증인은 선서하십시오. 선서.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2018년 11월 15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간 산악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절벽 끝으로 끌려간 일, 로프에 매달린 일, 죽을 뻔한 일.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이도현 원사님이 구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질문하십시오.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생명을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훈련 사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확신합니까? 로프 매듭이 군용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장비도 없었어요. 변호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증인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저는 증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증인은 이도현 원사였어요. 증인, 당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지연 하사가 절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로프는 지금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고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최민정 중사와 박하영 하사는 위에서 로프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끌어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도적으로 그녀를 매달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음은 2년 전 피해자의 증언이었어요. 그녀는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최 중사한테서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훈련 중에 계속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절벽 근처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프에 매달렸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저는 결국 전역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어요. 보복이 무서웠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녀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 하사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저도 증언할 용기가 생겼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어요.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민정은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하영은 동일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저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먼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부대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변했거든요. 한 하사님, 한 병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 그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용기가 없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저도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대신 이제부터라도 바꿔나가면 돼요. 같이요.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부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한 거예요. 이번에는 여군 소령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부임한 정미라 소령입니다. 35살의 정소령은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차별 없는 부대, 존중하는 부대를요. 부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소령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한 하사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소령님. 당신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용감했어요. 정소령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부대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 정기적인 상담, 그리고 동료 보호 프로그램. 특히 여군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군들도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을 거예요.
정소령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현실이 되길 바랐어요. 한 달 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여는 간담회였어요. 주제는 군내 성평등과 인권이었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나섰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지연 하사입니다. 청중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차별받은 일, 괴롭힘 당한 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일.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당신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한 젊은 여군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설악산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절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를 죽일 뻔했던 그 절벽.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한 하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도현 원사가 서 있었어요. 원사님, 여기 어떻게? 나도 산책 나왔다가. 당신인 것 같아서. 이 원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이제는요. 대단하네요. 원사님 덕분이에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살아남은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한하사님. 예?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군인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떻게요? 제대로 된 방식으로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요. 이 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교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좋겠네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설악산 정상이 보였어요. 원사님, 저기까지 같이 올라가실래요? 좋죠. 우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고통의 끝에는 항상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이제 교관이 됐어요. 정식으로 산악교육 담당 교관으로 임명된 거였습니다. 첫 교육생들을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15명의 신임 하사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5명이 여군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지연 하사입니다. 교육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얼굴에는 기대가, 어떤 얼굴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앞으로 8주 동안 저와 함께 산악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여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사님,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자라서 걱정돼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여자라서가 아니에요. 군인이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요. 첫 훈련은 10km 행군이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여군들이 그랬죠. 하사님, 못하겠어요. 한 교육생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가요. 하지만 시간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녀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준비되면 다시 시작해요. 5분 후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완주했습니다.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교육생들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던 그들이 점점 하나가 됐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서로를 돕기 시작했거든요. 야, 배낭 무겁지? 내가 좀 들어줄게.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같이 하자. 혼자보다 함께가 더 쉬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게 진짜 군대구나. 6주차 암벽 등반 훈련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은 긴장했어요. 50m 절벽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하사님, 무섭지 않으세요? 한 교육생이 물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해요. 어떻게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로프를 믿고 동료를 믿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올라갔습니다. 교육생들이 아래서 지켜봤어요. 바위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발이 헛디뎠어요. 으악! 하지만 로프가 저를 잡아줬습니다. 아래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하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계속 올라갈게요. 저는 다시 바위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교육생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빨랐고 어떤 이는 느렸어요. 하지만 모두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교육생이 올라왔을 때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해냈다. 우리 해냈어. 저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해낼 거야. 마지막 주 야간 산악 훈련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은 긴장했어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를 곳은 독수리봉입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서로를 믿으면 할 수 있어요. 출발 전 한 교육생이 물었습니다. 하사님 혹시 1년 전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맞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그날의 기억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좋은 기억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 기억으로요. 교육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만이 앞길을 비췄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5명의 동료가 함께였거든요. 2시간을 올랐을까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어요. 해냈다. 우리 해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육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른 건 산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자신의 두려움이에요. 모두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절벽이 아니에요. 동료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를 믿었어요. 그래서 해냈어요. 한 교육생이 말했습니다. 하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배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이 걷히더니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야간의 무지개라니.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저기 봐요. 무지개. 교육생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끊어진 건 로프가 아니었어. 오래된 부조리의 끈이었어. 그리고 오늘 새로운 믿음의 줄이 다시 묶였어.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천천히 가도 괜찮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교육이 종료됐습니다. 수료식에서 교육생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건넸어요. 마지막 교육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사님, 저도 하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요? 강하지만 따뜻한 사람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교육생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훈련장에 남았습니다. 설악산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1년 전 이 산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산은 제게 성장의 장소였고 치유의 장소였으며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니? 예, 아버지. 잘 지내요. 교육은 어때? 좋아요. 제가 교관이 된 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버지. 지연아. 예? 힘들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뭘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는 충분히 강하다는 것.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이제 알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에 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절벽에 매달려 두려움에 떨던 저에게. 괜찮아. 너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더 강해질 거야.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교관으로 일할 겁니다. 후배들에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치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는다면 꼭 도와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혼자가 얼마나 외로운지를요. 하지만 동시에 함께라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럴 때 제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절벽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군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건 순간이지만 그 낭떠러지에서 다시 올라오는 건 평생의 용기입니다. 저는 그 용기로 한 부대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2020년 봄, 한지연 하사는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특전사 산악부대에서 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르친 제자들은 이제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기억합니다.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최민정 전 중사는 출소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금은 군내 가혹행위 예방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박하영 전 하사는 2년형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2년 전 피해자는 PTSD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여군들이 더 많은 분야에 진출하고 있고 가혹행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한지연 같은 사람들이 있는 한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날 절벽에서 끊어진 것은 로프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부조리의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믿음의 줄이 다시 묶였습니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여러분, 누군가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건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낭떠러지에서 다시 올라오는 건 평생의 용기입니다. 그녀는 그 용기로 한 부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